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라는 입시에 큰 소용돌이가 지나쳤습니다. 4,567명이라는 유례없는 인원 증가로 인해 입시는 많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상대로 복귀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는 다른 어떤 때보다 입시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한 교차 검증, 강의자들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강의자들을 통한 교차, 정보를 참조, 이런 내용을 통해 입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엔 2026학년도 의대에 관련되어 있는, 또한 의치안역수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는 입결과 정원,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지역 인재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의치안역수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학년도 의치안역수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국에 있는 의학계열에 대한 대학 지도입니다. 39개의 의과대학, 11개의 치의학대학, 12개의 한의학대학, 37개의 약학대학, 그리고 10개의 수의학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북 지역과 그리고 광주, 전남, 그리고 전남 쪽에 있는 대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의대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늘어나 있었지만 올해는 다시 의대가 줄어든 관계로 많은 인원들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크게 여러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휘문고에 있는 우창현 선생님의 자료를 참고해서 편집을 진행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5개 대학, 보통 우리가 상위권 대학, 즉 메이저 의대라 불리는 것은 병원에 있는 침상의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에 있는 침상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 의사나 간호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좋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많은 인원이 증가되었던 성균관대와 울산대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의대들이 있습니다.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이대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보통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로 구성되며 작년 같은 경우 아주대와 가천대, 인하대가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이 증가했다가 올해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주요 사립대가 있습니다. 주요 사립대는 한림대, 인제대, 순천대처럼 병원의 수가 많은 대학들이 있고 단국대, 연세대, 미래캠퍼스처럼 나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지방국립의대들도 있습니다.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그리고 강원대, 제주대. 강원대가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건 가장 늦게 정원을 발표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사의라 불리는 지방사립의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원광대와 조선대가 있습니다. 이번엔 치대입니다. 치대는 11개라는 개수가 적게 포진되다 보니까 없는 지역도 발생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충북과 그리고 제주도는 실제 치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북과 전남, 호남 지역에는 치대가 총 4개가 있을 만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부산대학교가 치의전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미선발되었던 인원까지 포함해서 총 80명을 선발하며 실제 정원이 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대입니다. 한의대는 서울에 있는 경희대를 중심으로 지역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원광대, 우석대, 동신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약학계열입니다. 수도권이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인원수가 몰려 있고요. 그리고 여대들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북, 광주, 전남에 걸쳐서 총 7개의 대학이 약학과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의대입니다. 수의대 대학은 다른 어떤 곳보다 매니아층이 두터운 곳으로 입결의 변화가 크지 않고 그리고 선발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남의 전남대 그리고 전북의 전북대 2개의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국립이나 혹은 서울대를
법인으로 보지만 국립대로 구분짓는다면 지금 현재 사립으로 뽑는 건 건국대학교 하나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년도 경쟁률 및 입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있는 입학 비율, 일단 들어가기 전에 베리타스 알파에서 나왔던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N수생과 고3 학생들의 비율을 통해 학생들이 의대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한 자료입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는 전체 77.78%가 N수생, 즉 졸업생이 들어왔고 22.22%가 재학생이 들어왔었습니다. 작년 전북대는 입결이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저 충족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재수생이 그만큼 많은 인원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전북대 수시 선발 인원이 56명이었는데 지역인재만 놓고 보면요. 지역인재 56명인데 수능 최저 충족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많은 인원수가 졸업생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마도 N수생계가 다른 어떤 때보다 높게 나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조선대 같은 경우도 61%에 해당합니다.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절반 정도입니다. 작년에 원광대학교는 지역인재 교과와 지역인재 종합 두 가지 전형을 지역인재 교과 전형을 신설해서 학생들을 분산시켰고 재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남대입니다. 전남대는 43%로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재학생 선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졸업연도별 의대 합격자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졸업생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다 라고는 했지만 사실 지역 인재가 그만큼 늘었다는 건 재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되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학생들의 인원수 비율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월등히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수생이나 삼수생 이런 곳들도 모두 다 늘었던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어떤 때보다도 비율상 재학생들이 월등히 늘었다는 것. 인원수는 늘었지만 재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더 크게 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대학 입학생 비율입니다. 실제 N수생과 고3의 비율을 봤을 때 성균관대와 가톨릭대, 성균관대 가톨릭대가 N수생의 비율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울산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의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게 보이는 겁니다. 원래 14명에서 41명은 엄청난 인원수가 늘어난 것처럼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수가 늘은 관계로 41명이라는 인원수가 37% 속에 묻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자,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이요. 서울과 경인 지역을 보면 50% 절반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수도권 위 비수도권계를 보게 되면 61%가 재수생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대 쪽에서 이렇게 재수생들이 많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의 수능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 레오네상스도 수능 최저를 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의대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재수생들 혹은 정시 시장에서 수능에 다른 어떤 때보다 조금 더 강력한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의찬역수 경쟁률 변화를 보게 되면요. 다른 것들은 눈에 띄었을 때 크게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의대 모집 인원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도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대 오히려 지역인재 교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종합 쪽에서는 조금 마이너스인 형상이 나타났고요. 나머지 논술도 그냥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노란 쪽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경쟁률의 변화들입니다. 실제 경쟁률의 변화들을 보게 되면 아주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논술에서 조금 더 큰 차이를 보이곤 있지만 논술은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허수가 많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시 변화입니다. 정시 변화도 실제 큰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 하나씩 쪼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대 먼저 보겠습니다. 의대 2024년도와 2025년도 두 개를 놓고 보게 된다면 경쟁률은 교과 전형에서 많이 떴죠. 지역 인재의 많은 부분들이 교과 전형에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한 해의 계기가 되었던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 인재가 그만큼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교과 전형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종합 전형의 경쟁률은 조금 사그러들었지만 결코 사그러들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 모집 인원은 굉장히 크게 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도 인원수가 늘었지만 정시를 지원하는 지원자 수도 늘어서 경쟁률 자체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치의예입니다. 치의예부터 나머지 치의예, 한의예 부들은 너무 크게 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경쟁률의 변화들 별로 그렇게 크지 않죠. 여기도 경쟁률의 변화, 한의예 보시고 그리고 약각도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고 그리고 수의예까지 이렇게 한 번에 보시면 전반적인 경쟁률이 논술 쪽에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 보이지만 나머지에서는 많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쟁률의 변화가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의대 증원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변수가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의대 증원이 원래대로 원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생겼던 전형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원래 인원이 제대로 돌아오면서 인원수가 감소된 것을 갖고 2024를 참고해야 되느냐 2025년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경쟁률의 변화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체 모집 인원이 전형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년도 의학계열 입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결 사례는 50%와 70%는 대학에서 어디가 사이트에 올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어디가에 있는 내용 중 최초 합격자의 맨 마지막 끝선 그리고 충원 합격자의 마지막 끝선들을 슬러시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콤마로 표시됐고요. 앞쪽에 있는 건 최초 합격자의 마지막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건 충원 합격자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대학들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를 보시게 되면 1.08, 1.2가 되어 있지만 실제 2.22, 1.28인 된 걸 보게 되면 449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가에 나와 있는 내용 중 2점대와 3점대가 제법 많이 나와 있다면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가 아닌 이상 449가 어느 정도 포함되거나 그런 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을 보게 되면 실제 어디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고에서 합격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건 오히려 영재고나 과학 쪽에서 계열적합에 많이 합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는 일반고 위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크게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보통 많이 가는 거예요. 레오 르네상스 전형 생각보다 경희대에 많이 지원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워낙 힘들고요. 성균관대 인원수가 늘어났던 것만큼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점수폭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앙대 2점대가 존재하는 거 봐서는 자사고가 조금 제법 들어왔고 대략 일반고가 융합인재로 가고 있고 과학고나 영재고 그리고 자사고가 탐구형 인재로 가고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추천형 3.48 나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천대학교는 자사고도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가천대의 가장 큰 문제는 1등급이 3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자, 나머지. 자, 그 다음 걸 보시게 되면 아주대학교 마찬가지 2.95 자사고가 어느 정도 비율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가천대나 인하대도 많이 지원합니다. 인하대는 1.25, 3.14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또 보시고요.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우리 지역에서 실제
지원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에 있는 종합전형도요,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자, 나머지 것도 보시고요. 자, 원광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는 교과 지역인재를 작년에는 선발하지 않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1 보시게 되면 2.42, 1.66 이렇게 합격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인재 종합은 3.70, 3.05 대학에서 발표한 성적보다 꽤 많은 성적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디가에 있는 자료는 학교에서 올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리는 학교에서 오류로 나온 데이터를 올렸을 경우 저희들이 사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입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공유를 통해서 조금 더 입시 분석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올렸을 것이다라는 저희들이 일종의 신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들 지역인재 교과와 지역인재 종합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치대와 그렇죠? 한의대까지도 지역인재 종합과 지역인재 교과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원광대학교 종합 그리고 전남대학교 지역인재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지역에서 많이 쓰는 형태가 전북대학교 교과 지역인재요. 요거겠죠? 요거 그리고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이렇게 차례대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교과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2 이게 전북 지역 교과 전형이거든요. 실제 보게 되면 1.85가 최초 합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전북대는 많은 수능최저 입결을 수능최저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2.72 가장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졸업생이 맨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지역인재 조선대학교요. 1.33, 1.45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것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원서를 지원한다면 지역인재를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들은 포인트를 잡아서 확인하시고 원서를 쓰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대입니다. 치대 같은 경우도 경희대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경희대에 르네상스 전형 수능최저 올해 생겼다는 것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쭉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에 있는 유일한 치대 강릉대학교 국립강릉대학교 원주 캠퍼스요. 그리고 우리 지역 볼까요? 원광대입니다. 원광대 종합만 있지만 내년에는 이것이 종합과 교과로 쪼개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의 변화폭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9, 1.68. 치대 같은 경우는 의대에 비해서 인원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결폭이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점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남대학교도 보게 되면 치의전이 교과 지역 우리가 많이 쓰긴 하지만 입결폭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2 여기도 입결폭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조선대학교 역시 지역인재까지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번 그래서 표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2등급대에서 3등급대 치대만 보겠습니다. 2등급대, 3등급대 이렇게 선을 딱 긋고 나면 실제 요 녀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2등급대 원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1등급 이내가 아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부분들이 만약에 지역인재 종합, 경북대 지역인재 종합이니까 경북대에 있는 학생들로 한정되겠지만 여기는 원광대학교 지역인재인 거 봐서는 전북 쪽에 있는 학생들 중에 자사고가 꽤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 그리고 경희대학교 르네상스는 전국에 있는 자사고들이 꽤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반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할 겁니다. 자, 한의대입니다. 한의대학교는 경희대학교, 가천대학교, 그리고 상지대, 대전대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볼까요? 우리 지역에서는 동신대가 있고요. 우석대, 원광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인재가 전부 다 있는데 실제 점수폭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부분이 점수가 겹쳐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인재 점수 크지 않죠.
지역인재 점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수능 최저가 조금 더 약하게 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곳을 지원했던 학생들이 겹쳤을 경우 위에 있는 대학, 조금 더 수능 최저가 강한 곳을 수능 최저를 못 맞췄을 경우 아래 대학으로 흘러내리면서 입결이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원광대학교 한번 보시게 되면 지역인재 전북 이렇게 점수대가 형성되어 있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구한의대 그리고 동국대, 동의대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들 한번 점수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대입니다. 약대는 워낙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권에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을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보통 여학생들이 많이 가는 덕성여대, 동덕여대 그리고 숙명여대, 이대 이렇게 놓게 되면 결코 입결 점수가 낮지 않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대적으로 성균관대는 2등급대가 나타나는 거 봐서는 경희대 2등급대 나타나는 거 봐서는 전국구 자사고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는 그리고 중앙대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 봐서는 이런 데들은 쓸 수 있다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숙대 면접형에서도 2.64 점수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대학들도 보시면 가천대학교 약학 역시 드러나고요. 그리고 쭉 나오게 되면 아주대 약학 3.67 점수 드러납니다. 아주대학교에서 공개하는 점수 어디에 나타난 점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대학교에서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라고 해서 드러낸다 할지라도 아주대학교에 있는 지역 균형 점수, 다시 말해서 아주대학교 교과에 환산되는 점수를 갖고 아주대에서 보통 점수를 공개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 가령 우리 학교 학생이 3.67이었지만 아주대학교에서 공개하는 점수는 3.67이 아닌 조금 더 높은 성적으로 해서 공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점수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에리카 2.5 그리고 고려대 세종, 충남대, 충북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 보게 되면 자, 목포대 있고요. 순천대 있고요.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그리고 뒤에 조선대까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 있는 학교들 보게 되면 입결들 전반적으로 쭉 드러납니다. 약대의 선호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렇죠? 낮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약대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상위권 애들 위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약대의 수능 최저가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조금 더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입결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에 의대 증원이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건 사실 약대였거든요. 입결 흐름상.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약대 입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한번 주의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과 전형은 어차피 쓰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의대와 약대를 동시에 쓰는 학생들로 인해서 조금 변화폭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의대 한번 보겠습니다. 수의대는 건국대 수의대가 명실상부 서울에 있는 사립 중에서는 가장 크고요. 서울대 수의대는 워낙 가기 힘드니까요. 그렇죠? 저희들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수의대는 종합보다는 교과 전형으로 더 많이 선발합니다. 전남대 수의대 1.43, 1.5 대부분 1점대 중반에서 점수가 형성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전북대 수의대도 1.7까지 돼 있지만 결코 점수가 떨어지지는 않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시에 관한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 정시에 대한 자료들은 공교육에서는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누적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고속성장이라는 대부분 다 같이 쓰시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거기 나와서 일종의 학생들을 그 대학에 있는 점수로 환산해서 그 환산된 점수를 등수화시킨 것이 누적. 다시 말해서 이거는 대학별 등수 정도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의대 가나다군,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의 가나다군이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쭉 보시게 되면 대략 이런 식의 추세선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거의 어느 정도 입결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선의 입결선이 정시와 수시가 매우 유사하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를 쓰기 때문에 정시는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시의 입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정시의 입결의 변화를 통해서 서로 쌍방 학생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들은 한 번쯤 우리들이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북대만 지역만 찾아볼까요? 조선대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선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북대가 제일 낮은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난 점수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역 인재만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짚고만 넘어가 볼까요? 의대에 있는 서울대와 연세대는 워낙 높은 데고 의대에 있는 아래쪽부터 치대가 형성된다. 그리고 한의대는 치대와 조금 더 아래쪽 여기부터 점수가 형성된다. 그리고 수의대는 건국대는 워낙 높으니까요. 한의대보다 조금 낮은 쪽에서 이렇게 점수가 형성된다. 그리고 약대는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수의대랑 비슷한 혹은 그거보다 위쪽부터 이렇게 점수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역인재 전형을 보게 되면 지역인재가 각 지역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대 치대와 그리고 전북대 의대는 이쯤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에 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인재가 호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북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인원 속에서 뽑는 상황, 그리고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면서 오히려 정시에서는 그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실제로 서울대학교가 윗선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학교는 누적백분이 흔히 우리가 누적이라 불리는 1.4나 1.5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대의 거의 끝선에서 시작을 하죠.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의 변화는 표를 참고하셔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아까 부산대에서 늘어났던 인원수를 제외하고는 큰 인원수 차이가 없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정시 인원도 보시게 되면 원래 의대가 증원되었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인원수가 크게 변했었지만 실제 변하지 않았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 정시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은 정시 무렵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전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파란색은 인원수가 줄어든 것, 빨간색은 인원수가 늘어난 것, 노란색은 없던 게 생긴 것. 이대 노란색에 이렇게 들어오고 한양대 노란색 이렇게 나온 거 보서는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다. 단국대학교도 노란색 나왔네요.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부터는 파란색 일색입니다. 파란색 일색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인원수가 줄었다. 그 와중에 빨간색과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나왔다는 건 단국대학교는 올해부터 지역인재 선발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인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조절해서 대학들은 자기들이 뽑고 싶은 인력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선대학교는 나군에서 정시 선발했던 걸 올해는 가군에서 선발하고요. 나머지 인원수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호남 지역을 봤을 때 원광대학교가 수능 정시 인원이 굉장히 줄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8명으로 줄었죠. 대신 인원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종합과 지역인재 교과 인원수는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우수자원을 확보하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치대도 의예과 25년도와 26년도를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25년도와 26년도만 그것만 한번 보셔도 빨간색으로 2024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늘었던 빨간색 일색인 이 부분과 파란색 일색인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인원수가 많이 감소되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원광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원래 정시 인원이 22명이었습니다. 그게 8명으로 감소했다는 건 원래 인원이 줄어들면서 불구하고 그 줄어든 인원을 정시 인원에서 빼서 지역 인재의 전형에다 많은 인원수를 할당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흐름상 보시면서 생기고 없어지는 것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과들도 한번 보시고요. 자, 치대 보겠습니다. 치대 인원수들도 역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앞에 의대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칠했던 건 이때는 정시 인원수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 배분을 단지 작년을 기준으로서 했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가 색깔을 칠했던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앞에서 언급했던 2026에 해당하는 이쪽 정시 인원을 기본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을 기본으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의대 치의의 전형도 역시 보시게 되면 선발하지 않았던 부산대가 다시 선발하면서 온통 빨간색으로, 부산대는 전부 다 지역 인재를 많이 선발합니다. 그렇죠? 지역 인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노력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우수 자원을 확보하는 취지가 굉장히 잘 드러난 게 아닌가. 그리고 원광대학교 32명 빨간색 드러났다는 거, 단국대학교 지역 인재 선발한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치대는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의대입니다. 한의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조금씩 있고 없어지고 새롭게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인원수를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52명을 수능으로 선발하는 건데 인원수가 늘어난 걸 봐서는 전형에 있는 일부를 줄여서 오히려 정시에서 인원수를 선발하는 이런 전략을 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원광대학교 인원수 대폭 줄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했던 거 차례 들어가 볼까요? 경희대학교 원래 45명에서 52명, 다시 말해서 종합과 교과 인원을 줄여서 수능 인원을 늘렸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원광대학교 원래 39명의 정시 인원 선발한 건데 6명으로 줄여서 지역에 있는 종합과 지역에 있는 교과 인원수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새롭게 생긴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인재 교과가 예전에는 의대만 있다가 이제는 치의와 한의대까지 생겼다. 자, 약대 한번 보게 되면 약대도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지역인재 선발하는 단국대학교 조금 주의해 보시고요. 나머지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원광대학교에 있는 요 인원수요. 원광대학교 여기가 종합 교과입니다. 그렇죠? 종합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해야 됩니다. 33명. 제가 요 숫자를 이동을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수의대를 보시게 되면 나머지 수의대들도 역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형이 생겼다는 건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특히 요 녀석이요. 경북대학교 보시면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역에서 이만큼 인원이 생겼다. 자, 인원수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곳과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가 아닌 일반 전형이 일반 지역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일반 지역에 있는 나머지 숫자들 통해서 예측을 하는 그 정도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